안녕하세요. 대치 MSG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크림슨 T입니다. 오늘은 수학자 페르마와 배수 판정법을 페르마가 들려주는 약수와 배수 원 이야기 수학 도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수학자 페르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페르마의 본명은 이제 피에르 드 페르마. 1601년에 태어나서 이제 1665년에 이제 사망하셨죠. 자, 이분은 수학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게 직업이 판사입니다. 프랑스 법률가, 판사, 시의 의원. 그러니까 당시 이제 판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냥 지금처럼 판사에 고정됐다기보다는 시의회 의원이면서 정치인이면서 공무원이면서 판사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수학을 왜 했냐? 이제 아마추어 수학자로서 취미로 이제 수학을 한 거예요. 자, 당시 이제 시대상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는 흑사병이 창궐하던 17세기 초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법원에서 재판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잦았지 않습니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 때문에 재판들이 제대로 열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가해진 페르마는 이제 그런 수학에, 자기 취미인 수학에 몰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자주 본 책이 디오판토스의 산수론이라는 책이었어요. 이게 이제 수학책이다 보니까 여백에다가 이제 수학 문제도 풀고 낙서도 하면서 좀 끄적였던 기록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기록들을 모아서 세상에 공표한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 덕분에 이제 그 유명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탄생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페르마가 끄적였던 문제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차근차근 후대 수학자들이 증명을 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끄적였던 그 문제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인데요. 그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되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수만 살짝 바꾸면 이제 세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세제곱에 해당되는 피타고라스 수가 있느냐? 없거든요. 그리고 4제곱이 되면 또 뭐냐? 거기에 해당되는 수들이 있느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반화시켜서 그러면 n제곱이 됐을 때 다시 말해서 a의 n제곱 플러스 b의 n제곱이 c의 n제곱이 되는 a, b, c에 해당되는 수가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발견을 이제 페르마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하고 그 여백에다가 이제 어떻게 남겼냐면은 경이로운 방법으로 내가 이것을 증명을 했지만 여백이 좁아서 여기에 남기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한마디를 쓴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수학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내가 한번 증명을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300년 동안 수많은 수학자들이 증명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까지 이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1994년도에 이제 앤드루 와일즈라고 하는 영국의 수학자죠. 이분이 증명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디오판토스의 산수론이라는 책의 사진도 제가 실어놨습니다. 이 책은 책 자체로도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디오판토스가 이제 사후에 묘비명에 이제 자기의 나이를 빗댄 방정식을 거창하게 이제 써놨었죠. 자, 그런 거 말고도 페르마는 굉장히 업적이 많이 있습니다. 수학자인 파스칼과 함께 이제 확률론도 이제 그 연구를 했고요. 신부이자 수학자인 메르센과 소수에 대한 이론도 연구를 했고요. 이것 말고도 미분의 기본 원리인 극대극소의 원리도 이제 처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페르마는 프로 수학자들의 뺨을 때릴 만큼 굉장한 수학적인 발견을 많이 했던 이제 아마추어 수학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주요하게 소개하고 있는 배수판정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배수판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가 있었을 때 그 수가 어떤 수의 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37,068이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37,068이라는 수가 3의 배수가 되는지 판정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직접 나눠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만자리 정도면 그래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10만짜리, 억짜리, 조짜리 이렇게 되면은 이걸 직접 나누기는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배수 판정법을 익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37,068이다 라고 하면 배수 판정법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각 자리 숫자, 즉 3, 7, 0, 6, 8을 각각을 더해서 그 합이 3의 배수인지를 판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제 네 자릿수가 있어요. 자, 그 네 자릿수가 1000a 더하기 100b 더하기 10c 더하기 d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3으로 묶어보면은 330a와 33b와 3c는 이제 묶여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수는 3의 수인 게 맞죠, 그죠? 근데 그 뒤에 남는 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되는데, 자, d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3의 배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 수는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의 배수 판정법은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리로 해서 9의 배수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 판정법도 있는데 4의 배수 판정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만약에 1000a 더하기 100b 더하기 10c 더하기 d라고 하면 어차피 1000a와 100b는 4로 묶여져 나옵니다. 그래서 250a와 25b로 묶여져 나오겠죠? 그럼 이제 남는 수가 10c하고 d가 되는데 그 10c 더하기 d만 4의 배수가 되면 나머지 수들은 다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9,380이다.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엔 80만 4의 배수가 되는지를 판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8의 배수도 같이 판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7의 배수의 판정법을 이제 소개를 좀 시켜 드릴게요. 7의 배수 판정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펜스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16,415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16,415라는 수에서 16,410까지를 A라고 잡고 1의 자리를 이제 B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10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럼 그것을 7로 묶어보면 A 더하기 B가 묶여져 나오고, 자, 3A가 남고요. 그 다음에 7B니까 6B를 빼야 됩니다. 근데 3A 더하기 6B는 다시 3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남는 게 A 더하기 2B가 되겠죠. 그러면 3은 어차피 7의 배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A 더하기 2B만 7의 배수가 되면은 이 수가 7의 배수인지를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에서 보면은 16,415라는 수가 있다고 했을 때 16,415에서 16,410까지를 1641로 이제 바꿉니다. 그러면 그 수에서 5라는 수를 2배를 해서 빼면 됩니다. 자, 빼면은 그 뺐던 그 수가 7의 배수가 되면은 7의 배수가 되는 거고, 아니면 7의 배수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따지면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페르마를 항상 공부를 해보면 직업 선택은 페르마처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하고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위대한 업적을 이제 만들 수 있고요. 배수 판정법은 사실은 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방법론을 쭉 소개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는 원리를 익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를 익히는 공부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 MSG 영재교육의 크림슨티였습니다.